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순정축협 소속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즉각 복직 조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순정축협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모두 끝났지만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과 대립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 화합과 발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우려로 자가격리 상태였던 베트남 출신 20대가 격리 지역을 이탈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북도는 이 남성이 지난 21일 격리지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개정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고창의 무장봉기가 정식으로 수록됐습니다. 고창군은 전국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킨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순정축협 소속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즉각 복직 조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순정축협은 노동위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재심 청구를 시행해 근로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정축산업협동조합에서 단기 근로계약자 신분으로 방역 업무를 수행했던 A씨 등 2명은 지난해 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A씨 등은 단체 협약에 따라 고가평정 점수가 80점 이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순정축협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북진노위는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서 원직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순정축협 측은 진노위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청구하면서 근로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쪼들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히 압박이 오는 거죠. 지금 벌써 이제 압박이 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걸 또 진노위 판결 나는 것도 5개월 걸렸어요. 근데 중노위 가면 또 한 5개월 가까이 돼요. 그러고 나서 또 민사를 가게 되면 이제 노동자는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이게 하나의 전형적인 탄압인 거예요. 노동 탄압. 순정축협 측은 진노위 판결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 내부 규정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단기 근로계약자들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노위의 판정은 인사권자의 권한과 저희 내부 규정을 무시한 처사이므로 저희 축협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공도방위당 직원이 총 10명이므로 직원 모두 무계약직으로 전환한다면 연간 1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1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직원을 운영하면 임원님이라든가 대의원님, 조합원님들은 납득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은 무기직 전환이 어려울 경우 단기 근로자 계약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 복직을 희망하는 노동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 판결까지 또다시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모두 끝났지만 아직 풀리지 않는 과제가 있습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과 대립이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지역 화합과 발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은 선거. 목만 여기 와서 이 지역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후보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틀린 주민들에게 거짓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 지역에 대변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국회의원 후보들의 치열한 선거 과정을 바라본 시민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어이없어서 나도 안 하려고 그랬지. 안 하고 싶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전북지방경찰청의 선거 관련 수사 건수는 62건. 이 가운데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32건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총선이 끝난 마당에 이처럼 진영이나 지지자 사이에 풀리지 않은 갈등은 과제로 남습니다.
왜 자꾸 선거 때만 되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지역민이 화합해가지고 더 이디한 전라북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된 남원임 실순창 선거구 이용호 의원의 경우 화합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제기했던 문제를 풀어서 선거 이후에 우리 지역민들을 화합시키고 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당선인을 포함한 지역 정치권이 앞장서 지난 갈등과 대립은 털어내고 화합과 상생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상태였던 베트남 국적의 20대가 격리지를 이탈해 경찰 등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A씨가 21일 오후 2시쯤 격리지인 전주시 원룸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간 걸 전화 점검으로 확인했습니다. A씨는 21일 오전 11시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자가격리 앱에 자가진단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도는 A씨의 무단 이탈 사실을 전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통보하는 한편 전주시, 전주 완산경찰서와 함께 소재 파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입국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자신의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도내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실외 체육시설 운영이 재개됩니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가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고 있는 대야 수목원 등 휴양림과 실외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제한적으로 재개합니다. 전북도 직영으로 운영되는 대미샘 자연휴양림과 대야 수목원, 산림박물관과 시군에서 공유 위탁한 자연휴양림 8개소에 대한 출입이 허용되는데요. 다만 공공체육시설 가운데 실내시설의 경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도 감염 위험이 상주해 있는 상태로 개장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이용객이 밀집하지 않은 실내시설의 경우에만 개방한다는 방침인 건데요. 전북도는 향후 2주마다 지역 감염 확산 위험도와 생활방역 준비 상황, 정부의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 착한 임대인 운동,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등 위기 대응에 빛을 발한 전주시가 코로나19발 대량 해고 사태를 막아낼 해고 없는 도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합니다. 전주시와 고용유관기관, 기업, 노조 등 노사민정은 21일 팔복예술공장에서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식을 갖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하는 해고 없는 도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6개월간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보험 가입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지역 상생기금을 조성해 상생선언 참여기업이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2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차액 일부를 지원하고 고용유지를 위해 운영하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참여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 기업당 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제대책과 더불어 경제적 불안감과 우울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기마음 치유대책도 병행됩니다. 위기마음 치유대책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정신건강진단과 예술치유, 전문 상담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 개정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고창의 무장봉기가 정식으로 수록됐습니다. 고창 무장기포는 무장지역의 접주 손화준과 전봉준 등이 전라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경문을 보내 농민군들의 합류를 이끌었습니다. 각 교과서에는 무장봉기에 대해 1894년 음력 3월 20일 고부봉기에 실패한 전봉준이 손화준과 힘을 합해 고창 무장에서 일으킨 대규모의 농민 봉기로 기술됐습니다. 앞으로도 고창부는 무장 기포지와 전봉준 장군 관련 선양 사업,
그리고 동학의 의향 정신을 살린 자랑스러운 국민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김제시 자원봉사 종합센터가 주택관리공단 김제 검산관리소와 함께 서민과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방역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650여 가구를 대상으로 소독을 벌였습니다. 김제시 보건소도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봉사에 동참했습니다. 여기 570세대하고 하동의 79세대에서 취약계층이 굉장히 연료하신 분들을 위해서 세대를 방문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북도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지역 내 배수 펌프장에 대한 사전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14개 시군과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 중인 도내 배수 펌프장 103곳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수 펌프장 정상 가동 여부와 비상 연락 체계 구축 여부, 주요 시설 설비 관리 실태 등입니다. 전북도는 현장 점검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에 대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5월 중순까지 보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고창군이 전북 지역 시군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가장 많은 성금을 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창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진행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서 4억 3,100만 원의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9% 증가한 것입니다. 고창군은 전북 공동모금회 이웃돕기 1위 달성으로 1억 5,600만 원을 별도로 배정받아 관내 저소득층에게 월동 난방비와 각종 긴급 지원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 돕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기센터는 22일 용지면의 한 장미 농가를 방문해 겨순 따기 등을 도왔습니다. 농기센터는 앞으로 일손 돕기를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가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창고와 공동 작업장, 축사 등 비주거용 빈집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과 동지역 가운데 주거와 공업, 상업 지역을 제외한 곳입니다. 슬레이트 건물은 최대 350만 원, 비슬레이트 건물에는 250만 원을 빈집 철거 비용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안치과의사회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치약 코팅 칫솔 5,000개를 군에 기탁했습니다. 치약 코팅 칫솔은 칫솔에 치약이 발라진 일회용 칫솔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치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강위생용품으로 주목받는 제품입니다. 부안군은 이 칫솔들을 자가격리자 등에 나눠주고 주민 홍보용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전북 지역 가끔 구름이 많겠는데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 2도, 남원 순창은 3도, 정읍 고창 4도, 김제 5도, 부안 6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임실 12도, 부안, 순창, 정읍, 고창은 13도, 김제, 남원 14도로 예보됐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전북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빨래는 실내 건조하시고요. 세차 효과는 좋습니다. 자외선은 많이 강하지 않지만 오랜 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낮 기온은 금요일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주말인 토요일에는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모두 오전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모두 0.5m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